오, 똑똑한 헬스케어. 어떻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동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장 디톡스의 창시자 이창현 약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 디톡스의 창시자 이창현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장 디톡스 굉장히 좀 생소한 분야인데 네. 너무 길게는 말고요. 네. 짧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독소를 이야기할 때 디톡스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톡스는 장 디톡스 그리고 간 디톡스는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이제 처리하는 기관은 신장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이제 잘 배출하기 위해서는 신장을 통해서 디톡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장 디톡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 분을 오늘 제가 모시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위가 커서 가려서 말도 넣고 합니다. 예. 아, 그래요? 약사님 요새 좀 피로감 좀 많이 느끼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환절기에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피로감을 좀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 요새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호소해요. 이게 환절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만성 피로 문제가 계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만성 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한번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요새 AI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십 년 공부해온 거 얘는 답을 30초 만에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물어보면은 아주 빠르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약사님 대신에 제가 의사 선생님 모시려고 했는데 출연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신에 미안하지만 AI 의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의사는 저희가 오똑해 박사라고 해서 오박사라고 칭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AI에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쳐볼게요. 먼저 한국에서 20년 이상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진료한 의사를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 박사님이 지금 아주 베테랑 의사 네, 그렇죠.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근데 주제를 저희가 봄철 피로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쳤습니다. 네, 역시 똑똑한 오 박사님이네요. 의학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한 봄철 만성 피로에 대해서 자세히 아주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질문한 지 아주 짧은 시간 만에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무섭네요. 약사님,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AI에게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답변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해석, 그리고 이제 이 답변들이 이제 거짓인지 또는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들이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오 박사님이 내주신 의견을 좀 요약하면은, 봄철 만성 피로는 호르몬의 변화, 자율신경계의 혼란, 그리고 일부 영양의 결핍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를 잘 조절해야만 만성 피로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주셨어요. 이해를 좀 돕자면,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신경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긴장이나 활동을 조성하는 교감신경, 또는 휴식이라든가 소화를 또 조성하는 보교감신경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밥 먹고 굉장히 졸리잖아요. 이럴 때는 보교감신경. 그리고 막 부모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가 막 나무라거나 막 뭐라고 할 때 막 성질나고 차표 던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교감신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가을이나 겨울로 넘어갈 때, 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네. 때 많은 에너지들이 소비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는데 평소보다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에너지 고갈이 좀 빨리 일어나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뭔가 변화가 생기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항상 이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만성피로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실제로 주변에서 경험들을 한 번씩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절기, 그러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네. 중대한 질환이라든가 문제가 계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관찰해 보면은 그 환절기 때 보면은 좀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음. 그리고 뭐 지금도 자주,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더 자주 이제 부고 문자가 오는 아, 경우들이 네네.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 약사님, 이러한 에너지 관점과 더불어서 네. 실제로 이제 세포 수준에서는 네. 좀 어떤 변화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약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오 박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김동구 박사님께서도 또 설명해 주셨듯이, 봄철 같은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라는 것은 세포 안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는 분장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이제 만들게 돼 있는데요. 에너지의 소모가 많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많이 만든 에너지를 또 써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대사산물이라는 찌꺼기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몸에 축적이 됐을 때 아무래도 우리는 피로감을 더 많이 느낀다라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저는 약학적인 얘기를 이제 드렸고요. 네. 만약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동구 박사님도 AK 전문가신데, AK적인 관점에서는 만성 피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AK 응용근 신경에서는 피로를 단순히 뭐 힘이 빠진 느낌 이런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아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몸에 잘 돌아가려면 에너지를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이유로 해서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 그런 뭐 차단이 되었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이게 만성피로 상태라고 AK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AK에서는 크게 건강을 세 가지 구조로 봅니다. 하나는 뭐 뼈와 근육이나 장기 같은 구조적인, 네. 그리고 몸의 호르몬이라든가 신경 전달 물질 같은 화학적인, 그다음에 우리가 정신, 스트레스 같은 멘탈적인 네. 요소를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놓고 보는데, 이 세 축이 항상 균형이 맞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데, 네. 특히 봄철에는 어떤 이유로든 이 세 구조 중에 하나가 무너지기가 쉽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건강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첫 징후로 만성 피로와 같은 걸로 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만성 피로는 몸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전조 그렇죠. 증상이다. 네. 네. 만성 피로 자체가 질병이라기보다는 네. 질병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어떤 좀 이정표? 말씀하신 대로? 시작점? 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AK에서는 또 이 세 가지 구조의 문제를 봤을 때 봄철이 되면 특히 날씨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네. 그럼 자세가 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경추 1번이나 흉추 4번 사이에 흐름이 좀 막히면은 장기에 에너지가 잘 신호가 전달이 되지 않는 걸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동양의학에서는 봄을 간의 계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간. 그리고 또 봄이 되면 뭐 꽃가루니 미세먼지니 여러 가지 알러지 물질 때문에 간이 해독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간이 굉장히 피로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AK에서는 그거를 뭐 대흉근 흉골지라든가 날개뼈에 있는 능형근이라든가의 근육 검사를 통해서 이상을 감지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박사님께서는 간에 대한 어떤 그 기능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네. 독소적인 노폐물에 대한 문제.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AI 오 박사님은 이제 신경계에 대한 자율신경과 네, 무비움신경에 네. 대한 얘기를 네, 네. 했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환절기에는 우리가 만성 피로에 노출되기 쉽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약사님과 뭐 저와 우리 오 박사님의 의견을 원인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고요.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오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죠? 네. 네.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또 오 박사님이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실제로 뭐 수면 패턴 개선,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분 섭취, 알레르기 관리, 의료적 점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의견이에요. 네, 뭐 네. 이렇게 피로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행동 습관이라든지 그런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렇죠. 많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약사님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원인이나 해결책에 보면 자꾸 비타민 D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햇빛에 노출돼서 합성할 수 있는 비타민 D의 양이 약 15에서 20% 정도? 필요한 양 예,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나머지 80% 정도는 어떻게 영양제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꼭 한번 여쭙고 싶었거든요. 보통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그냥 균형 잡힌 식사를 잘 하시기만 해도 보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현대인들은 그 식단 자체가 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 비타민 D가 좀 부족한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편하게 먹기 위해서는 경구 형태로 나오는 이제 비타민 D 제품을 드시기도 하고요. 좀 심각한 경우에서는 주사제,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비타민 D는 체내에서 어떤 생체 이용률 자체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을 이제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비타민 D가 특별히 많이 함유된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비타민 D가 뭐 딱 많이 들어있다. 이게 이제 규정하기가 사실은 뭐 모든 제품들이 사실은 다 그런 영양소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나 먹어라 하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또 그것이 막 너무 좋은 거다. 이런 그렇죠. 정보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떤 제품을 드세요라기보다는 입맛을 가리지 마시고요. 뭐 이게 균형 잡힌 식단.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게 뭐냐? 제철 음식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철 음식에는 그때 필요한 영양소들이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제철 음식을 잘 먹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의 인치라는 게 참 그렇군요. 그 외에도 우리가 만성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사님이 꼭 추천하시는 특별한 방법이라도 계실까요? 사실 이제 약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영양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몸이 좋아지는 피로가 풀리는 것보다는 피로가 쌓이게 되는 이유 자체를 좀 이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봄철이 되면 특히 좀 호흡을 강조해요. 호흡이요? 특히 환경음악을 이용한 큰 호흡을 좀 강조하는데 아까 오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율신경이 조금 많이 흐트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호흡이지만 우리가 들여 마실 때는 교감신경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후 내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관여를 하게 돼요. 우리가 한숨 쉰다 막 그런 말을 하는 게 자꾸 좀 늘어지고 좀 처지고 할 때 한숨을 푹푹 쉬잖아요. 그게 부교감신경이 계속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율신경이 좀 흐트러지긴 봄철에는
호흡법은 한 5초 정도 깊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2초 정도 딱 멈췄다가 한 또 7초에 걸쳐서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은 부경감 신경이 조금 우위에 서면서 금세 편안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봄철에는 뭐 운동이라든가 관리를 할 시간이 특별히 없으시다면 네. 호흡만으로도 충분히 조금 네.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다. 어차피 우리는 24시간 계속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제 박사님 얘기하셨던 그 호흡법을 통해 가지고 평상시에 조금 연습을 해주면은 네. 예, 긴장된 것이 상당히 많이 풀어지겠습니다. 아마 주위의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분들 호흡하는 걸 잘 관찰해 보시면요. 특히 봄철에는 굉장히 짧게 들이마실 겁니다. 짧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도 짧게 내쉬고, 그렇게 호흡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짧아진다는 거죠? 가파진다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이런 호흡법 통해서도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제가 드리는 비법이라면 경락을 좀 마사지해 주는 게 좋은데요. 네. 특히 자막 그림으로 나가겠지만은 간경락인 태충혈, 그다음에 신장경락인 용천혈, 그다음에 비장경락인 삼음교혈을 자주 마사지해 주면 좋습니다. 또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네. 우리 몸에서 생식기를 지나는 딱 2가지 경락이 있어요. 네. 이게 하나가 간경락이고 하나는 신장경락입니다. 네.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정력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세 경혈점들을 자극을 많이 해주면은 피로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스태미나도 좋아지는 보수적인 효과도 있고, 또 이 간과 신장은 디톡스에 가장 또 큰 역할을 하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디톡스에도 조금 도움을 주는 혈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을 제 식대로 좀 이해를 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막혀있던 어떤 경락들을 풀어줘서 순환을 좋게 해주고, 또 순환이 좋아지면은 그 안에 있던 노폐물들의 이동도 편해지면서 배출도 용이해질 수가 있고, 역시. 결과적으로는 이게 만성 피로를 이제 푸는데 다 같이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AI 선생보다는 낫네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봄철 만성 피로는 단지 피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 질병으로 가는 중간 좀 이정표 같은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봄이라고 무조건 막 활력이 넘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몸을 좀 더 세세하게 정밀하게 보고 관찰을 하고 관리를 해야 건강을 쭉 유지해갈 수 있다. 이 점을 강조드리면서 시청자들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제 차례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음식 잘 드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면 좋다. 네. 오늘도 어떻게와 함께 똑똑한 건강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만성 피로 무조건 무작정 쉬고 먹는 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세세하게 관리를 하면은 언제든지 똑똑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네. 앞으로도 오똑해랑 같이 해주실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약사님 요새 피부가 예전보다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저요? 빵빵해졌어. 빵빵이라는 게 좋은 뜻인가요? 네. 요즘 좀 식욕이 막 돋아요. 네. 살 좀 찌셨나? 살이 쪘다기보다는 그냥 좀 더 탱탱해졌다. 뭐 이렇게 가시죠? 살 좀 찐 것 같은데. 아닙니다. 참, 곱창이 다이어트 식품인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네네네. 꼭 지방도 많고,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다음 다이어트 주제로 한번. 이왕 난 말 나온 김에. 네,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이제 촬영 계속 할 거면은 뭐 여러 가지 주제가 필요하긴 한데 말 나온 김에 다이어트로 한번 해보시죠. 콜! 다음 주엔 다이어트로 갑시다. 콜!